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PI어 2010년도에 기출된 특공대라는 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 문제는 그 자체보다도 컨벡설 트릭이라는 DP 최적화 기법의 기초적인 연습 문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n명의 병사가 주어지고요. n명의 병사 각각에 대해서 전투력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연속한 몇 명의 병사들끼리 묶어서 몇 개의 특공대로 나누었을 때 각 특공대의 공격력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공대의 공격력이란 위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전투력이 각각 X1에서 XK까지 K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특공대의 공격력을 각 병사들이 전투력의 합을 X라고 정의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으로 문제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N제곱 풀이는 굉장히 티피컬한 그룹으로 묶는 형태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가 되게 됩니다. DP 배열의 i번째 인덱스를 i번째 사람까지 묶었을 때 전투력 합의 최대값으로 정의하도록 합시다. 즉 x1부터 xi까지 전투력을 가진 i명의 병사가 있을 때에 대해서 문제를 푼 답이 DPI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DPI를 정의를 해주시면요. DPI는 아래와 같은 점화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룹을 J 플러스 1번째 사람부터 I번째 사람까지 묶은 경우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직전 그룹까지는 묶는 전투력의 합의 최대값을 DPJ에서 계산을 해놨고요. 여기서 마지막 그룹의 전투력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계산해서 합해주시게 되면은 마지막 직전 J번째 사람까지 묶었을 경우의 전투력 합의 최대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J를 1부터 I 빼기 1까지 모두 돌려가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마지막 그룹을 i번째 사람까지 묶었을 때의 전투력의 합의 최대값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게 되고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최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i번째 사람까지 묶었을 때 전투력의 합의 최대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i가 1부터 n일 때 n가지 경우에 대해서 db값을 모두 다 계산을 해줘야 되고 각각의 경우에 j가 1부터 i 빼기 1까지 order of n 개의 가능한 j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줘야 되고 각각이 j에 대해서 또 xj 플러스 1부터 xi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또 order of n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점화식을 나이브하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order of n 세제곱의 시간이 들게 됩니다. order of n 제곱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쉽게 보여요. 부분합을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를 n제곱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si를 x1부터 xi까지 합으로 두면요. x는 si 빼기 sj가 되게 되고요. 주어진 x에 대한 식은 si 하고 sj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s배열을 전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매번 xj 플러스 1부터 xi까지 합을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에 대한 이터레이션과 j에 대한 이터레이션, 총 n제곱의 이터레이션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때 xi가 증가 수열이 되면 나중에 사용할 컨벡설 트릭이형 기법에 대한 복선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xi, 즉 각 병사의 전투력이 양수라고 문제의 조건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를 모두 si 빼기 sj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식이 꽤 지저분해졌네요. 이 식을 정리하면서 이 식을 최적화할 예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괄호를 풀어주었는데요. 그래서 dpj 플러스 오른쪽이 더러운 항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식을 j를 바꿔가면서 가장 큰 값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요. 오른쪽 중괄호에 있는 몇몇 항들은 j와는 관련이 없고요. i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항들은 중괄호 밖으로 빼줄 수가 있겠죠. 중괄호 안에 있는 식들은 j에만 관한 식이거나 si하고 sj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si하고 sj에 동시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괄호는 통째로 i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j에만 의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늘색 항만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었겠느냐면 dpj 플러스 asj 제곱
빼기 bsj라는 항을 통째로 j에만 의존하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dp1을 계산해주고 하늘색 항을 계산해주고 이 하늘색 항을 이용해서 dp2를 구하고 dp2를 구한 다음에는 j가 2일 때에 대한 하늘색 항을 구해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빨간색 항이 추가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 항이 특히 si하고 곱해져 있어서 이 부분이 i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뜬금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fx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의 중괄호 안에 있는 항은 함수 f에다가 si를 대입한 게 되겠죠. fx를 fjx라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fjx라고 이름 붙인 건 무슨 뜻이냐면요. j가 정해지면은 함수 f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j에 대해서 함수 f는 유일하게 정해지고요. 총 n개의 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 f를 정의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dp식을 계산하는 것이 어떤 꼴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dp0는 기저 조건으로 0이 되고요. 그리고 f0도 dp0이 0이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은 dp0이 0이었으니까 기저 조건으로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p1은 병사 한 명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죠. 병사 한 명 입력으로 병사 한 명만이 주어진다면 병사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한 명을 묶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의 문제의 답은 ax1의 제곱 더하기 bx1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물론 s1은 x1하고 같으니까 또한 f0 s1은 f0는 0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dp1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이 dp1으로부터 f1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f1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마이너스 2s1 또한 마이너스 2as1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as1의 제곱 빼기 bs1 또한 초기에 정의가 되어 있었고 dp1은 방금 계산이 됐기 때문에 f1은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3x 더하기 5 또는 5x 더하기 7이라는 구체적인 함수로 하나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f1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dp식을 마음껏 풀어주면서 f라는 함수의 의미는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하시지 말고 f라는 함수를 계산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dp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dp2는 f0s2하고 f1s2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as2 제곱 더하기 bs2 더하기 c라는 정해진 값을 더해줌으로써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dp 값으로부터 f2라는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함수로부터 dp3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dp3로부터 또 다른 f3라는 함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n번까지 가게 되면은 문제의 답인 dpn까지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나이브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각각의 i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f 함수값의 개수는 i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매번 order of n개의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고 거기다가 상수를 더해주는 작업을 반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n제곱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런 걸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꿈의 자료 구조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자료 구조는 두 가지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직선 fx가 주어지면은 이 자료 구조 안에 직선을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산은 x좌표가 주어지면 자료 구조 안의 직선들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직선을 하나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데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지리1에서 들어온 직선의 길이는 항상 증가하고요. 지리2에서 질문하는 x좌표의 값도 항상 증가합니다. 즉, 각 지리의 직선의 길이와 지리의 x좌표의 값이 단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단조성 덕분에 우리는 이런 꿈의 자료 구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연산을 상수 시간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구조를 우리는 컨벡설 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할 컨벡설 트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선을 추가하는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직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직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직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직선이 추가됐을 때 컨벡설 트릭이라는 자료 구조는 직선의 위쪽 껍데기만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위쪽 껍데기는 이 3개의 직선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직선들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교점 왼쪽으로는 첫 번째로 추가한 직선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 교점하고 두 번째 교점 사이에는 두 번째로 추가한 직선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교점 오른쪽에는 마지막으로 추가한 직선이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는 직선의 길이가 항상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직선을 추가할 때 이 새로 추가된 직선은 항상 우리가 관리하는 위쪽 껍데기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직선이 오른쪽 어디에선가 마지막 직전에 추가한 직선하고 교점을 가지게 되고요. 이 점 오른쪽으로는 마지막으로 추가한 직선이 위쪽 껍데기, 영어로 하면 upper hull이 됩니다. upper convexal이라고도 합니다. convexal은 우리가 기하 알고리즘에서 배웠던 그 볼록 껍질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들의 위쪽 볼록 껍질을 관리한다고 해서 convexal 트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새로 추가한 직선은 항상 우리가 관리할 upper convexal에 항상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선은 항상 컨벡설에 포함이 되지만 새로운 직선이 추가됨으로써 원래의 직선이 컨벡설에서 제거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직선이 추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지막 직전에 추가된 직선이죠. 이 초록색 직선은 어퍼홀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선을 추가한 연산만 있고 제거한 연산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직선은 앞으로 영원히 어퍼 컨벡설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x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x좌표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지리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건데요. 이 지리에서 초록색 직선의 함수값은 영원히 정답이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직선을 지워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마지막으로 추가한 직선들만 빠지게 되고요. 이 직선이 빠지게 될까 말까는 이 이전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더 큰지 작은지를 이용해서 판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새로 추가한 직선에 new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제거를 하게 될 직선에 top이라는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제거하게 될 직선이란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탑 마이너스 1 마지막 직전에 추가한 직선이죠. 탑 마이너스 1과 뉴의 교점을 빨간색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탑 마이너스 1과 탑의 교점을 초록색으로 내려봤습니다. 빨간색 교점이 초록색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 교점 이후로는 뉴 직선이 항상 이 x좌표에 대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건데요. 초록색 교점이 이 빨간색 교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탑 직선은 영원히 최대값이 될 수 없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탑과 탑 마이너스 1의 교점을 초록색으로 내려봤고요. 뉴와 탑 마이너스 1의 교점을 빨간색으로 내려보았습니다. 이때 초록색 교점이 빨간색 교점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구간에 초록색 탑 직선이 최대값을 점할 수 있게 됐고요. 이 구간 안에 있는 x좌표에 최대값을 구하는 지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에는 탑 직선의 함수값을 반환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탑 직선은 일말의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쓸모가 있으니까 빼면 안 되겠죠. 탑을 빼도 된다는 것은 U와 탑 빼기 1의 교점의 x좌표보다 탑과 탑 빼기 1의 교점의 x좌표가 크거나 같다면 같을 경우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크거나 같다면은 탑을 빼도 된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선, 지금 들어있는 마지막 직선의 이름을 탑이라고 지은 거에는 이번에도 약간의 복선이 있었는데요. 항상 마지막으로 들어온 직선만 빠지게 되므로 마지막으로 들어온 몇 개의 직선만 빠지게 되므로 이 부분은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선 몇 개를 뺀 다음 마지막 직선을 넣게 되죠. 이때 마지막 교점의 x좌표는 항상 그대로이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탑하고 탑 마이너스 1 사이 교점을 초록색으로 내려봤는데요. 새로운 직선이 추가된 다음에 new하고 탑 마이너스 1의 교점은 항상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물론 이 뉴가 새로운 탑이 될 거고요. 이따가 쿼리를 처리할 때 상수시간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질의는 x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좌표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직선의 높이를 찾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관리한 빨간색 어퍼 헐 간다는 사실에서 x좌표가 들어왔을 때 이 x좌표에서 어퍼 헐의 높이를 반환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직선에 대해서 첫 번째 교점 왼쪽의 x좌표가 쿼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첫 번째 직선의 이 x좌표에 대한 함수값을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쿼리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주어지게 된다면 첫 번째 직선보다 두 번째 직선의 y좌표가 더 높게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직선으로 옮겨줍니다. 두 번째 직선으로 옮겨서 두 번째 직선의 이 x좌표에 대한 높이를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리로 들어오는 x좌표는 항상 단조 증가하므로 이때 이후로는 첫 번째 직선의 x좌표는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첫 번째 직선을 빼주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직선을 추가할 때 언급을 했었죠. 가장 높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항상 감소하거나 그대로입니다. 교점의 좌표는 항상 왼쪽으로 가지만 지리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직선의 번호, 즉 지리의 정답이 되는 직선의 번호는 항상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그대로이다. 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직선이 가장 높은 x좌표의 지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첫 번째 직선이나 세 번째 직선이 가장 높은 x좌표의 지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직선이나 두 번째 직선의 높이가 정답이 되는 지리는 들어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리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고 교점의 좌표는 항상 왼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세 번째 직선이 답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세 번째 직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지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은 컨벡설 트릭 자료 구조에서 빼줘도 무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스택에다가 앞에 몇 개의 원소를 빼주는 연산을 추가한 덱으로 이거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덱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직선들의 배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AX 더하기 B 꼴의 직선의 배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int가 아니라 롱롱으로 한 거는 좀 이따가 구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탑은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직선의 번호이고요. 프론트는 지금까지 들어온 지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3번 직선의 높이가 지리 정답이 되는 지리가 들어왔다면 이제 프론트를 3으로 땡기고 5번 직선의 높이가 지리의 정답이 되는 지리가 들어왔다면 5번으로 프론트를 땡기고 그런 식으로 직선 지리의 정답이 되는 직선의 번호를 프론트에다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추가하는 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탑 플러스 1 자리를 추가될 직선이 들어갈 임시적인 위치로 잡았습니다. 뉴와 탑 빼기 1의 교점이 탑과 탑 빼기 1의 교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한 직선을 빼주고요. 탑 플러스 1을 새로 추가한 직선으로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직선을 빼면 안 되게 될 때까지 직선을 빼고요. 탑을 하나 추가해 줌으로써 컨벡설 트릭을 마지막에 직선을 하나 추가해 주게 되겠죠. 조금만 따져보도록 합시다. 탑 플러스 1번째 직선 ax 더하기 b하고 탑 빼기 1번째 직선 이것도 ax 더하기 b 형태겠죠. 이 두 직선이 교점의 x좌표를 반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닌 실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수 오차가 문제가 되게 되고요. 우리는 실수 오차로 인한 불확정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될 텐데요.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고요. 분모를 통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식은 정수 연산말을 사용해서 실수 오차로 인해서 갑자기 답이 틀리게 될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 판정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주게 되면은 실수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좌표 범위가 10억이라면 10억 곱하기 10억은 인티저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A, B의 범위를 롱롱으로 설정해 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직선을 추가하는 것을 구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x좌표에 대해서 y좌표가 최대가 되는 직선을 반환하는 쿼리 함수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멈추고 직접 더럽게나마 짜보신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짠 코드하고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컨벡설 트릭을 구현해 주게 되면은 상수 시간에 dpi를 구해 주실 수 있게 되고요. fj는 물론 상수 시간에 구해 주실 수 있겠죠. dpi하고 fj를 반복적으로 계산해주는 작업을 반복하면은 n에 대한 선형시간에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시간에 dp 배열을 모두 채워주시고요. dpn을 출력해주시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특공대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